술이 어저께 술을 드시고 오늘 해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 시를 몇 권을 이제 시집을 읽고 최근 시는 또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뭐 평론가 선생님들은 막 뭐 죽음이나 아니 거기 나오는 단어들의 시어들에 제가 조금 집중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단어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또 많이 나온 것이 소주, 그 다음에 뭐 해장, 국밥집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외람된 질문일 수가 있으나 선생님에게 그렇다면 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먼저 그 죽음이나 뭐 고통 이런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사실은 인생을 아주 험난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큰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나빴던 것 같지도 않고, 글재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저냥 해오면서 크게 사실은 어렵지 않게 살아온 거라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힘이 덜 들더라도 너는 힘들어야 해, 너는 힘들어 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거는 게 있어요. 그게 시예요. 제가 별로 착한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선이라고 하는 걸 강요해요. 제가 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참 간신히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시를 안 썼더라면 아마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시라도 썼기 때문에 나쁜 짓 덜 하고 욕심 덜 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시의 고마운데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시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사방에 널려있고 나도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러면 글쟁이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소리만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편안한 위로의 목소리에 우리 영혼을 깊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힐링의 언어가 힐링을 주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종류의 허팅이 있어야 돼요. 상처와 고통의 어떤 체험 없이 나온 힐링의 목소리는 누군가를 힐링하지 못해요. 요새는 이 시단의 어른들도 자꾸 이 젊은 시인들이 뭐 알지 못할 시를 쓰고 그러니까 나불할 때가 많아요. 불만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읽어도 모르겠고 쓴 사람 본인도 뭔지 모르는 그런 시가 시냐? 그런데 모를 시 중에 좋은 것들이 있죠.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쉽게 쓸 수 없어요. 어려운 시는 어려워진 어떤 불가피함이 있을 때 분명히 좋은 시가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말은 버려야 될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음은 언어로 분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신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이해하죠. 말은 안 되지만 신음만큼 더 고통을 절실하게 잘 전달해주는 말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진실로 깊은 이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허팅의 과정, 괴로움의 과정을 내가 겪고 느끼고 하는 저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게 있을 때 어쩌면 힐링이라는 것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술과 관련해서라면은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한때 술에 의존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알코올 의존증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술 먹고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약간의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왔어. 그런데 뭔가 다른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이 잘 오지 않아요. 그 답답함이 아마 술을 마시게 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시인 소설 작가들이 술에 의존을 했어요. 술뿐만이 아니라 약물에도 의존을 했었죠.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건 안 되니까 있는 게 술인데
근데 주량이 중요해요. 가령 이 제가 소주 한두 병을 마시고는 글을 쓸 수 있어요. 나름대로 몰입해서.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요, 막 적어 놓잖아요. 메모를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어도 어느 정도는 알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할 정도로 마시고 뭐 이런 거는 뭐 믿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의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술 마시고 글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젠 체력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술 얘기가 그래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있겠어요? 술은 삶입니다. 네, 뭐 술은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제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하여튼 네. 뭐 결코 즐겁지만은 않으시고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어떤 뭐 대담에 가도 꼭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늘 아이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 저는 장래 희망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아이들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물어볼 질문인 거거든요. 당신은 장래 희망이 뭐요? 라는 질문을. 근데 어른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다 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장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시인이 장차되고 싶으신지 지금 현재 말고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뻔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거를 쓰는 시인이겠죠.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거를 쓸 수 있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를 한 30년 넘어 쓰다 보니까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일지는 대충 흐릿하게 떠오르기는 해요. 내가 앞으로 할 말, 하고 싶은 말. 근데 뭐 물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만 이런 생각.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가 되는 시인들, 또 우리 시사회, 문학사에 이렇게 나오는 시인들이 너무나 아득히 멀다고 느꼈어요. 선배 시인들이. 얼른 쫓아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딘지 안 보여요. 아무리 가도. 근데 저도 이제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요새 와서 언뜻 제가 건방져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뜻 느끼기에는 바로 그분들이 저 멀리서 그분들의 등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시인들도 참 훌륭한 시인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낮은 시인들한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뛰어난 시인들을. 그런데 어떤 때 언뜻 뭔가 이제 저 앞에 먼저 걸어간 분들, 책 속에만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새는 자꾸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의 시들을 이제 읽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써서 뭔진 잘 모르지만 못 썼던 거, 쓸 수 없었던 거, 그러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모은 시집 한 권만 딱 갖고 싶어요. 뭐 더 여러 권 가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집 이제 2013년에 나왔잖아요. 그 이제 다음 시집이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선생님 언제쯤? 누가 기다리겠어요? 칙칙하고 뭐 술 냄새 안 풍기고 조금 보통 뭐 누가 이런 걸 기다리겠어요? 별로 뭐 저는 별로 기다리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시들이 저는 조금 의미가 있는 시들이 많아서 조금 그래도 실리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넘었죠?
시를 많이 못 썼고 써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톤이 목소리가 좀 변하는 느낌. 일부러 바꿔서가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조금 변해서 나오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사실 제 컴퓨터 안에는 인쇄되지 않은 시가 한 100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려가지고 시집을 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묶어놓고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은 원고를 넘겨야 될 때가 지났어요. 지금 저도 약간 재촉을 받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냥 내년 중에는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술 냄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술에 대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이제 지금 8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담은 좀 마무리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아침에 해장 못하셨죠? 어저께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안주로 뭘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괜찮거든요. 시인들은 뭐 술 먹으면서 뭐 먹나 이런 거 궁금하셔도 되고 편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강연해주신 내용 중에서도 여쭤보셔도 돼요. 네. 네, 없으십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는 간다 마지막에 선생님이 쓰신 말 중에서 사람은 정말 질 수 있는 걸까라는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자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구절로 시집을 마무리하신 뭐 이유라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궁금해요. 여기까지 해?